최근 베트남 증시가 역사상 최대 폭락을 해서 화제였습니다. 그런데 뜬금없는 베트남 증시 얘기는 뒤에 다른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최근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주가는 크게 하락하고 1일 변동폭도 엄청나서 세계 지수를 이끄는 다우 지수가 하루에 12% 하락, 다음날은 급등, 이런 상태였습니다. 베트남 호치민 거래소 역시 약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매일매일 변동폭은 크지 않았는데요. 아직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 이 와중에도 놀랍게도 1, 2월 수출입 무역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갤럭시 S20 덕분이라고 베트남 산업통상부가 공식 언급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3월 23일 베트남 증시는 장중 6.37%까지 하락하고 막판 반등해서 6.08%로 마감이 되었는데, 이게 베트남에서는 화제가 된 이유가 2001년에 비슷한 하락이 있었지만 그때는 상장 종목이 5개 정도밖에 안 될 때여서 23일이 단순으로 보면 19년 만에 실질적으로는 사상 최고 하락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은데 6%가 뭔 대수냐 할 수도 있는데, 베트남 호치민 거래소는 하루 상하한 제한이 10%밖에 안 되어서 하루 상하 변동폭 30%인 우리나라나 심지어 변동폭 제한이 없는 미국, 영국 같은 곳에 비해 실제 변동도 훨씬 작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베트남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지수가 1200에서 200까지 무려 80%가 빠진 적이 있는데, 그만큼 고성장을 하는 국가이기도 하지만 내 외부에 큰일이 생겼을 때는 충격을 더 크게 받는 취약함이 아직 있는 증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부 충격에 약하다고 자주하는 한국도 금융위기 당시 2000에서 900선까지 약 절반이었고, 이를 다시 회복하는데 2년 정도 걸렸으며 세계 대부분의 나라도 2-3년 내에 원래 지수를 회복했는데, 베트남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다시 지수가 회복하는데 근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만큼 거품도 많이 있었다는 얘기였겠지만 전체 지수가 80%나 없어진 금융위기 당시 이 정도면 잡주들은 90%, 95% 빠졌다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큰 충격이었던 금융위기 당시에도 못했던 폭락 기록을 이번에 깬 것이지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하락 추세는 같았지만 세계 시장과 따로 놀다가 뜬금없이 기록적 폭락을 한 베트남 증시를 보고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사상 최장인 31연속 매도를 하는 등 투자자들이 빠져나오고 있는 것에는 일반인들이 모르거나 현실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큰 다른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며칠간의 베트남 지수의 최신 동향을 보면 3월 23일 장중 베트남 증시 사상 최대 폭락을 하고 그 다음날 세계 증시는 기록적인 반등을 했는데 혼자 또 추가 하락을 합니다. 미국 다우지수는 무려 11.37%, 코스피 8.6%, 니케이 7.1%. 시장의 특수성이 워낙 큰 중국을 제외하고 베트남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3개국의 지수가 엄청난 폭등을 했는데, 오히려 베트남은 하락하고 한미일이 또 이틀 연속 폭등을 한 이후에야 반등을 한 것이죠. 한편 베트남 정부는 3월 14일부터 도시 주요 지역 내 영화관, 마사지숍, 노래방, 클럽, 댄스홀이 달린 호텔 등의 영업을 모두 중단시켰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아주 신속한 조치이고 어떻게 보면 급작스러운 조치였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그들의 발표상 14일만 해도 판정자는 단지 44명 뿐이었습니다. 생명을 잃은 사람은 그 당시도 현재도 0명입니다. 이후 다음날 15일부터는 유럽 지역으로부터의 입국을 막았고 18일부터는 아예 모든 외국인의 비자 발급을 중지, 21일에는 모든 외국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23일부터는 특히 아파트에 발생한 경우 동 전체를 다니지 못하게 하고 단지 내에서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이 사는 동 역시 전체를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이 갑자기 영업중지 조치를 시작한 14일은 공교롭게도 베트남의 F1 대회가 공식적으로 무기한 연기된 날입니다. 4월 3일부터 5일 예정되었던 베트남 사상 최초 F1 빔 패스트 그랑프리가 불과 20여일 앞두고 취소, 다시 말하면 결정을 안 하다가 취소 확정인데,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중국도 예정에 있었는데 베트남 대회보다도 이후인 4월 19일 대회인 F1 상하이 그랑프리가 대회 2달 전인 2월 중순에 이미 연기 결정이 된 것과 비교하면 베트남의 연기 결정은 20여일 전까지 상당히 늦게까지 고심하다가 안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기다렸다는 듯이 연달아 조치를 시작합니다. 일본의 올림픽이 연상되는 건 왜일까요? 베트남은 신체에 아무 변화가 없는데도 격리 조치를 한 사람이 3월 22일 기준 5만 2천 명인데 113명 뿐인 것도 참 희한합니다. 이건 테스트를 안 한다는 것인데요. 베트남은 그렇게 자랑하던 정확도 100%의 자체 키트를 개발해서
생산해서 수출까지 하고 하루 1만에서 어떤 언론은 3만 개까지 생산을 한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베트남 키트에 비해 한국 키트는 부정확하지만 3-4시간 만에 확인이 가능하니 테스트 장비까지 해서 다 달라고 하던 베트남 보건부 차관인데요. 정확한 베트남 키트가 24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좋고도 많은 키트를 어디에 쓰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에서는 하루 테스트한 사람 수도 비공개 중인데요. 현지인들에게서는 하루 300명도 못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도 매우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주가의 흐름과 과도한 통제, 그리고 이상한 키트 낭비를 하고 있는 베트남, 세계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좀 걱정이 됩니다. 베트남의 사정사정에서 들어가신 삼성 LG 직원분들 포함해서 말입니다. 전 세계를 위기로 몰아넣은 C19 사태에서 가장 원성이 빗발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초기 대응에 완전히 실패한 테오드로스 WHO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인데요. 이미 change.org.com에서는 이번 C19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며 테오드로스 사무총장에 대한 사퇴 청원까지 진행했었을 정도입니다. 이 청원에는 무려 102만 5,400명이 참여한 채 막을 내릴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테오드로스 사무총장은 전혀 사퇴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WHO 사무총장 선거는 2022년에 치러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난데없이 한국이 차기 WHO 사무총장이 유력하다며 한국을 물리치고 일본이 차기 WHO 사무총장을 배출해야 한다며 군부를 짚히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지금도 자신의 코가 석자일 정도로 아찔한 상황인데 WHO 사무총장까지 노리다니 충격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심지어 일본은 고령자의 집중치료를 젊은이에게 양보하자라는 양보 카드가 화제가 되어 세간의 문매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소식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O는 C19 사태 초기에 일반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당연히 전 세계에서는 초기의 WHO 방침에 대해서 신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WHO의 판단은 크나큰 오판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결국 한국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서 획기적인 성과를 보이자 WHO는 이제야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될 것이라면서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해 상당한 비난을 받았는데요. 당연히 WHO가 오락가락한 정책을 취하자 WHO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사실 이번 C19 사태를 통해 WHO 사무총장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타이완의 WHO 참가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본에서 WHO 사무총장을 배출하자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터져나왔습니다. 일본 뉴스를 살펴보면 이러한 일본의 조짐은 여러 신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미 산케이 신문은 칼럼을 통해 WHO 사무총장을 배출하자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산케이에 따르면 일본은 국민전원보험제도와 의약품 개발 등에서 세계에서 훌륭한 수준에 있다. 더욱이 일본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의료 지원 경험도 풍부한 데다 자금력도 있으며 WHO 최대 자금 지원국 중의 하나인 미국과의 관계도 양호하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본이 인류 전체 건강에 공헌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다라는 상당히 무리한 주장까지 펼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C19 사태 초기에 호화 유람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승객들을 방치하다시피 해서 전 세계로부터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금세 잊어버린 모양입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을 여행하는 관광객의 건강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인류 건강에 민폐가 되었으면서 세계인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WHO 사무총장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산케이 신문은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산케이에 따르면 한국이 C19 대응을 통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며 차기 WHO 사무총장 선거에서 한국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경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WHO 사무총장을 노린다면 지금부터 신속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가 하나가 되어 G7 국가를 상대로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매체 FNN 프라임은 몇 발 더 나아가 상당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 21일 FNN 프라임 기사에 따르면 아예 대놓고 2022년 WHO 사무총장을 일본이 배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22년에
아베 정권과 일본 정부가 힘을 합쳐 WHO 사무총장 선거에 입후보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사에서는 일본이 WHO 사무총장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현재 WHO는 중국의 영향력이 막강하며 기능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WHO 운영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WHO를 내부부터 바꾸는 개혁을 실행하기 위해 일본이 나서야 한다고 기사에서는 보도했습니다. 과연 일본의 WHO 인재가 많은 것이 사실일까요? 일본은 인재가 그렇게 많다면서 전 세계적 위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대단한 인재가 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마치 일본에서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다는 전설의 축구 일군처럼 일본의 현실 인식이 참담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일본 매체 프레지던트 온라인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5월 20일 기사에 따르면 현재 WHO는 비정상 상태인데 WHO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사무총장이 탄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장장 4페이지에 걸쳐서 왜 일본이 WHO 사무총장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곁들였습니다. 그만큼 일본이 WHO 사무총장을 배출하고 싶다는 의지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과연 일본에서 WHO 사무총장을 배출할 자격이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입니다. 사실 그러한 흔적은 굳이 다른 국가를 볼 필요도 없이 일본 곳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일본은 지금도 통계를 조작하고 있다는 소름 돋는 기사가 나온 것입니다. 지난 5월 24일 니혼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C19를 통해 안타까운 일을 당한 사람이 추가로 200명이 넘을 것이라는 경악스러운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니혼게이자 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국립감염연구소에서는 인플루엔자 신속 파악 시스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29일까지 도쿄에 있는 23개구에서 폐렴 등으로 안타까운 일을 당한 사람이 지난해보다 무려 매주 50명에서 60명을 웃돌아 총합이 2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는 것입니다. 도쿄는 그 기간 동안 C19로 안타까운 일을 당한 사람이 16명이라 발표했었는데 200명이 훌쩍 넘을 수 있다니 사실상 통계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본이 만약 WHO 사무총장을 하게 된다면 WHO를 개혁하기는커녕 더욱 경랑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일본의 의료기관마저도 일본 정부를 믿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지난 5월 24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알선한 알코올 소독액 제품 도수가 낮다며 의료기관들이 불만을 표출한 것입니다. 한국의 의료기관에는 충분한 방역 제품들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독액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문데요. 하지만 일본은 지금도 소독액마저 없어서 알코올을 활용해 소독액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마저도 불량이라는 것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일본의 후생 노동성에 알코올 소독액 농도가 낮아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며 불평이 수십 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통상 수술에서 사용되는 소독액은 70에서 80% 농도이지만 일본 정부가 알선한 중개업자들은 50% 농도의 제품도 납품한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 기사에 따르면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을 납품받았다며 의료기관들이 사실상 사기를 맞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다른 기사에 따르면 일본의 효고현에서는 아예 60개 진료사가 믿지 못하겠다며 일본 정부가 알선한 소독액을 거부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고 기사에서는 보도했습니다. 정말 엉망진창인 일본의 C19 대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초전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일본에서 발생해 세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에서는 흔히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노약자석에 있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약하신 노인들을 먼저 배려하고 공경하는 문화가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현재 의료 현장에서 중환자실과 고급 의료기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일본 중환자 학회에 따르면 중환자실 병상수가 독일은 인구 10만 명당 29개에서 30개이고 이탈리아는 12개이지만 일본은 겨우 5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은 중증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인공호흡기와 같은 고급 의료기기는 대부분 한정되어 있어 환자가 폭증하면 모든 환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의료인은 다급한 상황에서 누구를 치료해야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인들은 매우 우려스러운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일본 매체 뉴스 포스트 세븐에 따르면 고령자들이 젊은이들을 우선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집중 치료를 젊은이들에게 양보하겠다는 카드를 만들어 배포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이 일본에서 만들어진 양보 카드라는 것인데요. 물론 이 양보 카드에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고령자가 양보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의료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일본의 이 기사를 보고 엄청난 충격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오히려 약하신 고령자들이 더욱 집중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인간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런 터무니없는 윤리의식을 보여준 것이죠. 반면에 한국은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C19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한국의 진정한 영웅이라 불릴 정도로 세계인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한국에서 2월 중순부터 집단 감염이 발생해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그때부터 흰 머리카락이 눈에 띄기 시작했고 잠을 거의 자지 못해 수척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기자회견에서 수면 시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정은경 본부장은 이렇게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1시간 이상은 자고 있다. 과연 일본이 세계를 열광하게 만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뛰어난 리더십을 보고도 WHO 사무총장을 입후보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시청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